왜 주식 작전을 알아야 하는가? 오로지 주식 투자만으로 해서 세계 제1위의 부자에 오르기도 한 워렌 버핏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을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작전과 그 작전 세력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돈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세력들의 작전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현실을 비추어 볼 때 주식 투자로 인생이 망가지는 극단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당수의 주식 투자 실패가 바로 이 주식 작전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작전이란 무엇이며, 이 작전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일반 개인 투자자의 돈을 빼앗아가는지 소상히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증시의 흐름을 통한 작전의 변천사, 작전의 실제와 그 대표 사례 등을 통해 작전 세력들의 함정과 미끼에서 벗어나 손실을 잃지 않는 작전 대응비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주식시장에 있어 작전이란 세력들이 가담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원래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보통 작전 세력이 산 가격의 수십 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배 높은 가격으로 일반인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즉,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주식 작전을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식 작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사기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스캠으로 번역한다. 말 그대로 주식 작전이란 일종의 사기 행위인 것이다. 당국에서는 주식 작전을 구분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총칭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는 내부자 거래, 부정 거래, 시세 조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회계법인 같은 대리인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망한 회사와의 인수합병, 신기술 발명, 신제품 출시, 신사업 진출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내부자 거래의 유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상장 폐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 폭락 전에 몰래 미리 내다 파는 행위 등도 빈번히 일어나는 내부자 거래의 유형이다.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 대주주가 이미 몰래 매도해 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종목들이 허다하다. 즉, 해당 종목의 주식 대부분을 상장 폐지 정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내다 파는 주식을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내부자 거래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거래 세력들이 얻는 이득에 비해 그 처벌 강도가 여전히 약해 증시 도처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포브스지 선정 세계 보호 순위 559위로 스리랑카계 미국인 중 가장 성공한 인물이자 성공적인 펀드 중 하나였던 갤리언 펀드를 운영했던 라지 라자라트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았다. 벌금은 무려 1,000억 원이 넘고 이와 더불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이 300억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처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내부자 거래에 대해 전재산 몰수에 150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릴 정도다. 처벌률도 낮고 처벌도 대부분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 등을 감안해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편이라 적지 않은 종목에서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 거짓된 책략 위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래 행위 모두를 부정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부정거래의 대표적인 방법이 거짓 정보나 루머 등을 이용하는 행위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신기술 개발, 자원 개발 왜곡 광산의 채굴권 획득 등 신제품 개발 등의 허위 공시나 루머를 퍼뜨려 이를 믿고 투자한 일반인들에게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실제로 수천억 원대의 일제시대 금괴를 담은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루머를 퍼뜨리며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도해 천억 원대가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사메인더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공시 등을 통해 4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H&T,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퍼뜨리며 시세를 급등시킨 CNK 등이 바로 거짓 정보나 루머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대표적인 부정거래를 이용한 작전주들이다.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 기술을 말한다. 시세 조정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잠깐의 방심으로도 작전 세력이 타격을 받거나 작전이 들통날 수 있어 작전 세력 중 기술자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장중 1초의 자리 비움도 없이 집중하며 유통 주식수 등을 계산해가며 세밀하게 실행하게 된다. 시세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책의 시세 조정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니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